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닌텐도 산 거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동심의 세계를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스팀이나 플스 같은 대부분 청불 게임으로만 가득한 플랫폼 위주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게임에만 적응되어 있다 보니 닌텐도 게임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저에겐 어린이용 게임 같고 유치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닌텐도를 구매한 이유가 저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젤다라는 게임이 그렇게 갓게임이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창세기 전에 스위치로 나온다고? 그럼 사볼까? 거의 이 두 가지 이유가 클 것 같은데 막상 닌텐도를 사니까 창세기전은 출시 안하고 젤다는 뭐 해보니 이거 애들 하는 게임인가? 나랑 좀 안 맞네 하다가 결국 닌텐도를 묵혀두거나 다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야숨 때 한번 그랬었고요. 진짜 초대작 게임들 포켓몬스터류나 마리오 시리즈 뭐 베르 커비 이런 게임들 저도 어릴 땐 재밌게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너무 애들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닌텐도 자체가 추구하는 마인드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게임 이런 스타일로 만들다 보니까 더욱더 저에게는 좀 안 맞는 편이에요. 그래도 휴대용이란 장점과 가끔씩 전체 이용가라는 점을 뚫어낼 정도로 재밌는 게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리는 핵심은 가족들이 즐길 만한 게임 말고 덩이 혼자서 플스나 스팀 게임 하듯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타이틀로 최대한 쥐어 짜내서 구성해와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Learn to fight for others, not just for yourself. I'm sure he'll give you lots of practice. 전투 액션 그리고 병맛이 조금 가미된 게임입니다. 시원시원한 액션이 일품인데다가 스위치 독점 게임에서 드물게 청불 게임입니다. 시리즈물이라서 1, 2편 다 해보시는 게 물론 더 좋긴 하겠지만 그냥 대충 세계관이나 스토리만 유튜브로 파악하시고 3편부터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캐릭터들도 상당히 엉뚱하면서도 매력적이고 전체적인 스토리도 나쁘지 않고 딱히 길이 어렵거나 막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은근히 뇌비우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즐기기엔 정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바하 시리즈 최신작들 리메이크 2, 3, 바하 7, 빌리지 이런 것들도 닌텐도 스위치로 있고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게임이라서 닌텐도로 즐기기에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꼭 PC나 플스로 플레이하시길 제가 권장드리고요. 이 2편 레벨레이션 이 게임만은 출시된 지 좀 된 게임이라서 닌텐도로 즐겨도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휴대용 기기로 즐기기에도 상당히 추천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하기에도 상당히 몰입도가 좋고 재밌는 게임이고요. 공포게임 입문적으로도 딱 괜찮은 적절한 공포감입니다. 큰 폭으로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해보시고 취향이 잘 맞으신다면 최근 바하 시리즈들은 꼭 PC나 플스로 해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사실 너무 유명하고 애초에 닌텐도를 구매한 목적이 대부분 젤다일 거기 때문에 생략하려곤 했지만 그래도 또 빠지면 섭하겠죠. 일단 저는 전작인 야생의 숨결은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린이용 게임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기도 했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저에겐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왕국의 눈물만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스토리도 너무 좋고 게임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처음에 설명했듯이 확실히 자극적인 요소는 1도 없고 12세 이용가 게임이지만 전체 이용가 느낌이 나는 동화 같은 게임인 건 여전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점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성인용 게임이랑은 거리가 좀 먼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젤다와 마찬가지로 스토리나 배경 분위기 이런 것들은 자극적이지 않고 전체 이용가 느낌이 낭낭한 그런 게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천하는 이유는 전투가 정말 재밌기 때문이에요. 장르 특성상 게임 플레이의 대부분이 전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전략 짜가면서 턴제 전투를 즐기시는 분들에겐 강추입니다. 다양한 클래스와 많은 캐릭터 그리고 턴제 게임인데도 전혀 루즈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잘 설계되어 있으며 SRPG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타격감이 정말 좋고 전투가 실감나고 재밌습니다. 전투 하나만큼은 나름 자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그냥 적당하게 보시고 전투에 몰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사실 저는 서브노티카는 빌로우 제로만 해봤습니다. 스팀판으로 해봤고요. 빌로우 제로만 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두 개 다 해보신 분들은 전작이 더 재밌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게임 방식은 두 편 다 비슷비슷하고요. 심해를 탐험하면서 자기 기지를 건설하고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게임입니다. 이게 심해로 들어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살짝 공포 요소도 있기 때문에 심해 공포가 있으신 분들은 좀 무섭게 느낄 수도 있을 게임이에요. 물론 이 게임도 PC나 플스로 즐기시는 게 더 재밌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픽이 엄청 실사형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닌텐도로 즐겨도 충분히 재미있을 거라 판단해서 제가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출시한 JRPG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도 리뷰를 남겼던 게임이고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이에요. 고전 JRPG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느끼기엔 진짜 고전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진짜 최신 게임처럼 잘 뽑아낸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도 생각보다 재밌고 캐릭터도 의외로 매력적이어서 개인적으로 엄청 만족하면서 즐겼던 게임입니다. 도트 그래픽이기도 하고 장르 특성상 스위치로 즐겨도 엄청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생소한 게임일 수 있습니다. 플스4랑 닌텐도로만 발매했고 그닥 유명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일러스트랑 부금 그리고 스토리가 진짜 완벽에 가까운 게임이었고요. 주인공들도 전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절묘하게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재밌어요. 다만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투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전투씬이 많지 않긴 한데 현재 전투이고 그래픽이 그냥 레이더 맵처럼 되어 있어서 엄청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투는 없는 셈 치고 플레이하시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한편의 일러스트로 된 스토리 좋은 드라마 한 편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도 나름 자주 하는 것 같으니까 세일할 때 꼭 사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could have been? And how your decisions have led you to this point? 하드보일로 추리 수사 드라마 형태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세일을 자주 하는데 세일하면 제 기억에 5,000원 이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플레이 타임이 엄청 짧은데 진짜 딱 한 편의 영화 스토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추리가 어렵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스토리 보는 식의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 즐기기에도 좋고 스토리도 저는 나름 재밌어서 세일할 때 구매하신다면 진짜 가성 대비 정말 좋은 은근히 숨겨진 꿀잼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독특한 게임이에요. 그래픽만 독특한 게 아니고 게임 방식도 정말 특이합니다. 저는 스팀으로 세일할 때 사서 했었는데 아마 닌텐도도 가끔씩 세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프랑스판 타짜 게임으로 스승과 함께 카드 사기를 치면서 여행을 다니는 내용입니다. 카드 트릭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서 꿀잼인데다가 내가 직접 조작해서 트릭을 만진다는 재미도 느낄 수 있기에 정말 신박하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심지어 게임 스토리마저 재밌었어요. 메타 점수가 79점인가 80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좀 신기했던 게임인데 저는 이렇게 특이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의 게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너무 유명한 게임이죠. 역전재판 1, 2, 3편이 합본으로 묶여있는 게임입니다. 세일을 자주 하기도 하고 세일하면 제 기억에 만원대 초반인 걸로 기억하는데 가성비 최고의 게임입니다. 어릴 때 한 번쯤 해본 게임이라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에도 은근히 개꿀잼인 게임이고요. 플레이 타임도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돈 아깝지 않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 3-40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슬슬 물리는 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돈감 이상은 확실히 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 전작인 몬스터 헌터 월드를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같은 라인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월드보다는 한 수 아래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모노는 모노이죠. 라이즈 그리고 확장팩인 썬브레이크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게임이라서 한번 사두면 그냥 틈틈이 플레이하기에도 정말 좋고요. 닌텐도 게임 중에 그래도 최고로 플스 게임과 가까운 게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플랫폼에도 풀리긴 했지만요. 사실상 엔딩 개념이란 게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심심할 때 꺼내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なぜ君はその選択をしたんだ。倒す相手がいるから戦う。これが本当のお前なのかよ。やっぱり
솔직히 이건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요즘 틈틈이 하고 있는 게임인데 1, 2, 3편 전부 다 구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지금은 3편을 플레이하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말해서 다 재미없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플레이하시기엔 3편만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당연하겠지만 시스템이랑 편의성이 3편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플레이하기엔 너무 무난무난하고 전투가 특히나 재미없어서 찔끔찔끔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추천 목록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진짜 저랑 취향이 안 맞는 게임일 뿐이지 게임 자체는 잘 맞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태 제 영상을 보시고 저랑 게임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으신 분들은 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게임보다 성인 혼자서 즐기기 좋은 게임들 위주로 한번 추천드려 봤는데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What?